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2021년 새해 좋은 성과를 기원합니다. 이번 CS2021 재밌게 보셨는지요? 전시한 업체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자동차사 전시가 많이 줄면서 온라인이고 해서 흥미가 많이 떨어진 면이 좀 있었는데요. 온라인 전시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었던 점이 이번 CS2021의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재밌는 트렌드들이 많이 선보였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의 트렌드 진화와 더불어서 애플, 테슬라, 아마존의 그림자도 CS2021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된 동향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2020년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사점들을 먼저 좀 정리해보고 CS2021의 자율주행 전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자동차사들은 모빌리티 100년 만에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포드에서 자동차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요. 자동차가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쭉 성장해 왔는데요.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은 포화된 상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급된 자동차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운전에서 이동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요. 운전자 중심에서 승객 중심으로 옮겨가고요. 운전 공간은 생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서비스, 전기차, 자율주행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모빌리티 관련 업계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서비스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소하는 사람의 이동과 증가하는 배송을 주요 트렌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버나 리프트,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은 배송을 강화하면서 손해를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공유 차량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고요.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관리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실내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장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던 차량을 내가 썼을 때 클리닝 문제 그리고 고장 진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벤텍스는 항균 탈취 항발효 스티커를 마카롱 택시에 공급해서 쓰고 있고요. 자외선 살균 기술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살균 로봇이 다양하게 좀 등장을 했는데요. 고장 진단도 최근에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가전, 사전 고장 진단 서비스인 PCC 서비스를 2021년에 발표를 했고요. 만도소카의 브레이크 고장 진단, KST 모빌리티, LG화학의 배터리 고장 진단, 일렉트리의 전기차 모터 고장 진단도 향후에 자율주행 진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관련된 전시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 시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격하게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라이다 업체 5개가 미국에서 상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루미나라 이노비즈가 이번에 CS2021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진화 방향을 보면은 존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존 아키텍처는 고성능 컴퓨터를 중심으로 전체 제어 시스템들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플랫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기차 플랫폼에 자율주행 기술을 붙여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밑단에 있고요. 윗단에 실내 공간부를 얻는 이런 구조가 자율주행에서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존 아키텍처와 같은 전기전자 구조와 어댑티브 오토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5G 연결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폭스바겐 ID3와 테슬라 모델 S를 들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 ID3는 최초로 어댑티브 오토스를 적용해서 상용을 했습니다. LG가 인포테인먼트 쪽을 맡았고요. 진화 방향을 보면 앞으로의 진화 방향을 예측을 해보면 존 아키텍처 그리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터 거기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어댑티브 오토사, 오토모티브 이더넷,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5G 커넥션을 앞으로의 진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전자 구조도 지금 자동차사들에게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에 따르면 모델 S에서 15개였던 ECU는 모델 3에서 4-5개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FSD에서는 AI 프로세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이제 관련 트렌드를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고요. 앞으로 AI 칩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존 아키텍처는 전기전자 구조를 바꾸면서 전선 길이를 매우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S의 3km였다면 모델 3는 그 절반으로 이제 줄였습니다. 모델 Y 관련 특허에서는 뭐 100m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특허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양산된 차량은 모델 3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전기전자 구조의 진화에 따라서 차량의 모습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1에서는 언택트, 홈코노미, ESG가 메인 트렌드가 됐는데요. 이런 트렌드들이 모빌리티와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는 언택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홈코노미와는 이제 배송 로봇과 배송 서비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차 흐름은 이제 ESG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업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조금 줄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GM이나 벤츠 같은 업체들이 재미있는 전시를 이제 선보였고요. 이번 CES 2021에서는 이제 부품사들의 정보를 많이 얻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쉬라든가 컨티넨탈, 만도, ZF, 앱티브, 마그나, LG 등의 부품사의 트렌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율주행 센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레이더나 라이다, 여러상 카메라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4D 이미징 레이더에서는 컨티넨탈과 바야가 혁신상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라이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SOS랩이 유일하게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좋은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상 카메라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다스카이가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율주행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은 전시가 있었고요. 웨이모, 만도, 모빌테크, 서울로보틱스, 모라이 같은 업체들의 다양한 전시가 있었고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 벤츠, BMW, GM, 삼성의 전시가 있었고요. 어댑티브 오토사에서는 일렉트로비트와 우리나라의 팝콘사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LG는 웨브OS 오토를 기존 가전에서 쓰던 웨브OS를 자동차로 확산한 LG 웨브OS 오토를 전시를 했고요. 응용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서도 뭐 텍타일 모빌리티, ZF 같은 업체들의 많은 전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CES는 매년 테크 트렌드 투 와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어떤 트렌드가 주가 될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모빌리티를 좀 보겠습니다. 모빌리티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더불어서 CV2X를 올해 트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미국의 전기 트럭 확산 트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나 GM의 험머 트럭과 같은 전기 트럭이 미국에서 많이 인기를 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만도나 SOS랩, 모트렉스 등이 차량 지능 및 교통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봇도 하나 또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작업을 보조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살균 로봇이라든가 배송 로봇이라든가 배송 드론 등이 앞으로 많이 이제 쓰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힐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대성이 이제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V2X나 네트워크 센서를 우리가 자율주행과 연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네미컴이라는 라이더 업체가 신호등에서 보행자를 인식해서 경고를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V2X와 더불어서 네트워크 센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를 도와주면서 자율주행을 보조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업체를 통해서 역시 GM의 전기차가 핵심 트렌드가 됐고요. GM의 전기차 플랫폼인 얼티엄은 60%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2023년까지 22대의 차량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GM이 이제 배송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차량 공유 서비스인 메이븐을 코로나19로 접기도 했는데요. 배송 사업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배송 사업을 키워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벤츠는 이제 MBUX 하이퍼 스크린을 발표를 했습니다. 벤츠는 CES 2018에서 MBUX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기존의 MBUX는 헤드 유닛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합친 20인치 정도의 컴팩트 디자인이었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 음성 인식을 탑재한 이런 기기였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많은 진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는
헤드 유닛과 디지털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보조석 디스플레이까지 확장돼서 56인치의 거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만들었고요. 거기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음성 인식에 더해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패턴을 학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요 벤츠 MBUX 하이퍼스크린 이제 벤츠의 전략과도 좀 맞물려 있는데요. 기존의 EQC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세단형인 EQS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대형 스크린으로 인기를 끌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현대나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업체들이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보다 우리가 더 나아 이런 전략을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시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도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핸들과 타이어에 전기적인 연결만 있고 물리적인 연결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회전을 시키면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장점은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의 설계에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오토 스토어 기능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수동주행으로 전환되거나 수동주행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될 때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자유자재로 꺼냈다가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도는 2022년부터 관련 기술을 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CS2021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품 업체는 ZF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이 죽수를 인수하고 죽수가 자율주행 셔틀을 만드는데요. 그 핵심 하드웨어를 이제 ZF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ZF가 이번 CS2021에 대대적으로 전시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ZF는 이제 이베오라고 하는 라이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관련 센서나 협력 업체들과 자율주행 셔틀을 위한 모든 기술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도 전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1,4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ZF의 전시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존 아키텍처 위에 ZF 미들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고요. ZF의 프리딕티브 메인티넌스는 차량을 고장 진단하는 이런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보쉬는 올해 ESG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보쉬의 전시에서도 크로스 도메인 아키텍처 또는 존 아키텍처에 대한 미래 비전이 제시가 됐습니다. 미국의 배송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을 얘기를 하면서 4년간 예정돼 있었던 모든 투자를 온라인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온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참고가 좀 될 것 같고요. 구글 웨이모는 작년 3월에 발표한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으로 차량 지능 및 교통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웨이모의 특징은 이제 라이다를 직접 생산한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라이다 가격을 10분의 1로 낮췄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생산 공정의 변화로 거기에서 또 2분의 1로 낮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업체들보다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고요. 레이더 측면에서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시스템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의 레이더가 앞에 물체가 있다 없다만 볼 수 있다면 4D 이미징 레이더는 물체를 3D로 인식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해상도는 많이 낮은데 작년에 이제 웨이모가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하고 이스라엘 RB가 4D 이미징 레이더에 협력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센서가 날씨 조건에 약하기 때문에 날씨에 강인한 레이더 센서는 앞으로 카메라, 라이다를 보완하거나 또는 경쟁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CS2021에서의 자율주행 주요 동향을 5개의 키워드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양한 기기로 확산되는 자율주행이 있고요. 자유로랑 선박, 플라잉카뿐만이 아니라 건설, 광산, 농업, 그리고 특수목적 차량들도 있고요. 자율주행 센서는 역시 라이다 센서의 진화와 레이더 센서의 진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품에서는 존 아키텍처와 같은 차세대 전기전자 구조와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과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선보였고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제 다양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V2X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비스나 보안 업체들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CS2021에서 중국 업체들의 전시는 크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전시장 밖에서 발표한 부분들이 또 시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묶어서 좀 보면 다양한 기기로 확산되는 자율주행의 측면에서는 이항은 헝친과
UAM 서비스 계약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전시에 참가한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은 2021년에 대서양 횡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 측면에서는 2020년에 라이다 5사는 스펙 상장을 추진했었고요. 중국의 DJI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DJI의 계열사인 리복스는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샤오펑은 리복스 라이다를 가지고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고 작년 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DJI는 그렇게 기존의 드론 기술과 라이다 기술을 합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의 인캐빈 센서 FCC 허가 신청서 제출도 있었습니다.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국내 업체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다 마쳐서 허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국내 업체가 공급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개발한 업체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월 초에는 산업용 센서 업체인 텔레다인이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를 인수했습니다. 플리어는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면서 자율주행 관련 센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열화상 카메라 업체의 몸값이 높아졌고요. 무려 80억 불의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열화상 카메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존의 죽수는 플리어랑 협력해서 자율주행 셔틀에 열화상 카메라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부품 쪽에서는 이제 폭스바겐 ID3, ID4,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V2X와 관련해서는 작년 7월에 3GPP에서 릴리즈 16 표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릴리즈 16 표준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지원하는 5G 표준이고요. 그 안에는 5G NR-V2X라고 하는 새로운 V2X 표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기기로 확산되는 자율주행 트렌드를 좀 보겠습니다. IBM의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이 있었고요. GM의 플라잉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컨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농업에서 쓰이는 자율주행 농업 로봇인 존 디어의 X 시리즈도 재미있는데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여러 대의 로봇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수확 효율을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광산 장비를 만들던 캐터필러도 의미 있는 전시를 선보였는데요. 캐터필러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원격 작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율주행 트럭이 많이 보급됐다고 합니다. 캐터필러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트럭이 하루 이동 거리가 지구 2바퀴 반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 더 확산되면 이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키는 순찰형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특수목적 차량도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청소차, 자율주행 순찰차, 자율주행 소방차 등 특수목적 차량은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 내의 여러 작업을 보조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균 로봇도 이번 CS2021의 중요 트렌드가 되는데요. 건물 안이나 실내를 자율주행하면서 살균하게 됩니다. LG의 클로이 로봇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힐스 엔지니어링은 코로봇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용 로봇도 이제 주요 트렌드인데요. 현재 이제 스마트홈에서는 이동성을 가진 기기가 전기 청소기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젯봇은 여기에 인공지능을 추가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서비스를 보조할 수 있는 기기를 내놨고요. 삼성과 LG는 스마트홈에서의 다양한 미래 로봇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배송 로봇도 이제 주요 트렌드가 되고요. 스타쉽이라든가 윙이라든가 GS 칼텍스, 버라이존에서 배송 로봇, 배송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이런 서비스 컨셉을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이제 자율주행 센서 분야인데요. 올해 전시에서는 4D 이미징 레이더가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차에도 탑재되어 있고요. 컨티넨탈과 바이아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는 RB에서도 전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관련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2019년 시장조사기관 요래 보고서에서
4D 이미징 레이더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LG와 협력하고 있는 마그나에서도 전에 전시했던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를 다시 전시를 했고요. NXP에서는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를 위한 칩셋 솔루션을 전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4D 이미징 레이더는 카메라나 라이다를 보완하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다 센서는 자동차사, 부품사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SOS랩은 라이다 분야에서 유일하게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SOS랩의 ML2는 고정형 스캐닝 방식의 라이다고요. 작은 크기와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루미나의 라이다도 이제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이다가 이제 지붕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앞쪽 범퍼에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센서가 망가져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지붕에 두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좀 될 것 같고요. ZF가 인수한 이베오도 관련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레다텍과 독일의 블릭펠트도 관련 라이다 기술을 전시를 했고요. 이스라엘의 아다스카이는 바이퍼라고 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이제 트라이아인데요. 작년에 이제 전시에 나왔던 업체인데 숏웨이브 IR 카메라를 전시를 했습니다. 악천후 및 야간 조건 그리고 연기가 있을 때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가의 센서를 만들 수 있는 점이 또 장점이 됩니다. 자율주행 부품에서는 만도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모빌테크는 자율주행차가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로보틱스는 실시간 라이다 인식 소프트웨어를 전시를 했고요.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존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전기전자 구조에서 핵심 CPU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처럼 AI 칩 전이 3를 전시를 했는데요.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CES 기간 중에 4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존 아키텍처의 진화에 따라서 ZF, 보쉬, 애티브 등이 새로운 자율주행 전기전자 구조를 전시를 했고요. 자율주행 전기전자 구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어댑티브 오토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팝콘사와 독일의 일렉트로비트가 관련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위에 실내 공간을 얹으면서 인포테인먼트도 중요해지는데요. 벤츠, BMW, 삼성, 하만, FCA에서 관련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라이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화성의 KCT라고 하는 자율주행 테스트 도시를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기존 가전에서 쓰이던 웹OS를 자동차로 확장한 웹OS 오토를 전시를 했고요. 옐로나이프는 현대차에서 분사한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계기판에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바꿀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앞서 차량 고장 진단이 공유 차량이나 자율주행차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은 누군가 이제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원격으로 진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텍타일 모빌리티와 독일의 ZF가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스라엘 텍타일 모빌리티는 지금 BMW랑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스펜션이나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유지 보수에 활용을 하고요. 그 도로 감지나 주행 성능 향상에도 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ZF는 예측 관리 기술인 프리딕티브 메인티넌스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이제 코로나19와 고장 진단에서 이제 본 것 같이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도로를 연결한 V2X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들과 보안 관련 업체들이 이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아이넷은 V2X 기반 충돌 방지 서비스를 이제 선보였고요. 오토 가디언은 V2X 기반 지능형 교통 안전 시스템을 전시했습니다. 독일의 에스크립트와 대만의 아크랜도 V2X 보안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 V2X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가면 서비스나 보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CS2021 자율주행 핵심 키워드를 5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CS2021에서는 언택트, 홈코노미, ESG가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을 의미하는 언택트, 스마트홈이 하나의 경제화되는 홈코노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SG 트렌드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들이 모빌리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S2021의 자율주행 핵심 키워드로는 자율주행이 자율운행 선박이라든가 플라잉카라든가 농업, 건설, 광산, 특수목적 차량으로 확산되는 트렌드가 하나 있고요.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자율주행 센서가 크게 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전기전자 구조와 관련 부품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한 업체들의 전시가 있었던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상용을 앞두고 V2X에서 보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선보인 점도 특징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다 업체들은 현재 주요 부품사나 자동차사들과 상용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메인에서는 자동차사나 부품사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자동차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구성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필요사항을 좀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만도와 모비스 같은 부품사와 묶어서 검증과 자동차 요구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스타트업을 끌어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좋은 성과를 응원합니다. 더 좋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